네, 3일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대한민국 3분기 증시가 바닥을 찍은 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자, 한번 미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자, 영국 먼저 볼 텐데요. 영국의 이 브렉시트 문제는 제가 다른 경제 방송은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영국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짚어주는 방송은 돈다방 미쓰리밖에 없다. 예, 저는 이 문제가 저에게는 약간 트라우마가 된 거죠. 예,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던 그 문제를 이미 월가에서는 고려하고 있었고, 월가에서는 이미 저 높은 곳에서 유럽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유럽의 금융위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이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지표가 회복되고 있어요. 증시가 더 올라갈 거예요라고 쪼개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제 온몸으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약간 그 리스크라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당시가 이제 2010년이었는데 저도 사실 증권사 다닐 때 지금 증권사 직원들처럼 계속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거란 얘기 안 하죠. 뭐 변동성이 확대될 겁니다. 뭐 지금이 바닥일 겁니다. 저도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심병 환자가 된 계기가 바로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는 리스크를 챙길 수밖에 없고, 특히 그렇게 리스크를 챙기다 보니 아니 영국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아니 국내 증권사들 연초에 3월달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려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둥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영국 문제 그 누구도 거론하지가 않습니다. 미쓰리도 얘기하지만, 미쓰리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어느 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저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 영국 얘기를 보면 영국은 지금 보리스 존슨과 제레미 헌트 두 보수당 당대표 후보가 우편 선거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명 모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가능하다. 아니요. 시킬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은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나 이혼 합의금 내기 싫고 뭐 기타 등등. 자, 제레미 헌트도 노딜 브렉시트는 반대를 했는데 보수당 당대표를 하려다 보니 보수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의견을 바꾼 사람이고, 의견을 바꾸면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철저히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 모두 안전장치 수용 불가 방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안전장치 수용 불가라는 의미는 영국 전체가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영국이 작년 11월 달에 유럽연합과 합의를 봤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놈의 안전장치 때문이거든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 하드보더를 좀 피하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와 국경을 넘나들 때 엄청나게 막 그 심사를 강화시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영국 전체를 당분간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잔류하게 하자. 이게 바로 안전장치잖아요. 근데 이 안전장치가 보수당 강경론주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기한이 없어요. 결국에 만약에 브렉시트를 한다면 이런 거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는 했는데 발목을 담근 게 아니라 거의 뭐 허벅지까지 이렇게 유럽연합에 담가 놓은 거죠. 자, 우월주의 국가인 영국의 보수당 강경론자들은 그런 거 상당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 사람들은 똥도 서서 쌀 것 같은 그 당당함과 꼿꼿함 가지고 어떻게 영국을 탈퇴하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그냥 탈퇴하는 거지 뭘 치사하게 거기다가 관세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냐? 나 그거 반댈세 라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보리스 존슨과 제레미 헌트가 이 안전장치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 앞서서 유럽연합과 합의할 때 그리고 영국 내 정치판에서 쉽게 결정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자, 영국은요, 6월달 건설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8포인트씩이나 하락을 해서 43.2를 기록했습니다. 자, 집 나가겠다고 하는 영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집안의 가장인 독일은요, 6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자, 지금 영국의 6월달 건설업 지수가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런던 시내에 부동산 매매 37% 급감했다고 했죠? 지금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 비상사태, 노딜 브렉시트 비상사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뉴욕 증시에, 우리나라 증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이요. 1988년에, 1988년이면 저 초등학교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아니구나. 국민학교가 아니군요. 중학교군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88 올림픽이 열릴 때네요. 예. 1988년 7월 3일 날 미국 군함이 걸프 해역, 호르무즈 지역 상공에서 이란 여객기를 격추시킵니다. 그래서 승객과 승무원 290명이 전원 사망하는데 그 290명 안에는 어린아이가 53명이 있었고 이란인이 아닌 비이란인이 46명이 있었던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미국에서는 아이고 격추시키고 난 후에 봤더니 여객기예요. 저는 전투기인 줄 알았시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지금 역사적인 시간 31주년입니다. 자, 매년 이 추도식은 열리죠.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 보니 특히 얼마 전에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격추시켰잖아요. 이란 입장은 이거죠. 우리 이란은 니네 미국의 드론기를 격추시켰지만 거기 사람이 실렸냐 안 실렸냐. 우리가 미국 드론을 격추시켰을 때 사람의 생명이 다쳤냐 안 다쳤냐. 근데 니네 미국은 1988년도 7월 3일 날 무려 290명의 인명을 니네가 해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이 긴장감 고조가 뭔가 방향을 바꾸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게 뭐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그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 모멘텀은 사람이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전일 우라늄 저장량 한도를 초과했다. 자, 핵협정에 따르면 202.8kg까지 저장이 가능한데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조사해본 결과로 이란은 지금 현재 205kg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약 핵협정의 그 제한보다 2kg 초과된 물량을 저장하고 있다. 자,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협정 탈퇴에 대한 대응이지 협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미국은 탈퇴했잖아.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미국 측 입장을 보면 백악관에서는 이란이 방침을 바뀔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겠다. 자, 트럼프는 이란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이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하겠다라고 했지만 중국은요, 지금 이란의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란은 원유 수출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에다가 계속 원유를 수출하고 있죠. 자, 미국이 계속 이렇게 이란을 압박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압박은요, 얘네들이 압박을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든요. 하다못해 뭐 원유 제재를 해? 야, 니네가 원유
그 유조선 지나갈 때 레이더망에 안 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전원을 끄든지 아니면 아이고 이 배에 실은 기름은요 이란산 아닌데요?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거나 하여튼 별짓을 다 해서라도 지금 아주 교묘하게 마치 이란이 미국 약 올리는 것처럼 그 제재를 뚫고 나갑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죠. 예. 눈앞에서 깔짝깔짝 거리면 진짜 밟아버리고 싶죠. 근데 그 밟아버릴 만한 명분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란이 미국의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이 아직은 어떤 그 생명을 해치는 그 문제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예, 자작극이라도 해서, 예, 정말 깐죽거리면 자작극이라도 해서 저거 이란이 그랬다라고, 예, 핑계대고 조지겠죠. 자, 어쨌든지, 예, 이란과 미국 문제, 이거, 예,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미쓰리는 지난 6월 30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말은 G20 정상회담인데 사실 G2 정상회담이었죠. 예, 미국과 중국의 세기의 만남, 그 만남에서 심핑 승이라고, 예, 제가 심판관으로서 이 결과를 내줬습니다. 승리를 거머쥔 중국, 지금 무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대형 가전업체인 하이센스가 반도체를 연구하는 회사를 약 850조 원 출자해서, 예, 설립했다고 합니다. 얘네들 생각은 이거죠. 국내외 TV 가전제품 등이 좀 포화 상태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를 개발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로 더 제품을 조금 더 수준 높게 만들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예, 하이센스라는 기업이 반도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국유 반도체 기업인 칭화 유니그룹은 D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얘네 유니그룹은 2015년에 세계 3위 D램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인수하려다가 미국 내에서 반발을 하는 바람에 실패했죠. 야, 치사반 싸다야. 우리가 직접 설립할 거야. 우리가 직접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예, 칭화 유니그룹은 반도체 D램 사업 진출, 예, 공식 선언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G20 정상회담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재선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난 그 지금 후폭풍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2일날 세계경제포럼 하계 다보스 회의에 참석해서 증권 선물 생명보험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앞서도 여러분 돈다방 미스에서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커창 총리가 금융시장 개방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쓰리는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시하는 가운데 중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그 금융위기 이후에 아니 시스템이 엉망이니까 예, 한번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뭔가 위기를 겪어야지만 시스템이 다시 완성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죠? 인간은요,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꿔야 돼, 바뀌어야 돼 생각만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런데 일이 터지면 합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국이 그런 거예요. 중국이 지금 금융 시스템이 몇십 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많고 규모상 양적으로는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솔직히 엉망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금융 시스템이 훨씬 그나마 난데 이 구멍가게 같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내에서 삼성의 그 배당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증권회사에만 몸담았지만 증권회사 내에서 얼마나 시스템이 지금도 구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허접한지 아십니까? 후진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지금 증권사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 모바일로도 막 주식을 매매하고 이러지만 아직까지 허접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뭔가 뻥 터진 다음에 정신 번쩍 차리고 아이고 여기서 구멍이 났구나 이거 수리해야지 저기 문제구나 저거 바꿔야지 이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의 금융위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거고, 중국의 금융위기가 발생되면 아이고 중국 은행주, 대한민국 IMF 때 증권사 2군데가 날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은행이 망해요, 그죠? 우리나라 IMF 때 은행이 망했습니다. 합병되고 망하고 그러면서 한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일명 한번 걸러진 거거든요. 그것처럼 중국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중국의 금융위기는 기회죠. 그래서 미쓰리가 그런 부분을 언급해드리면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칼같이 전해드리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 증권선물 생명보험 개방한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한다. 이거는 앞서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51%까지만 허용을 했는데 지난번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까지 폐지하겠다. 2021년도에 지금 51%가 아니라 그냥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2일날 세계경제포럼 하계 디보스 회의에 참석해서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으로 1년 앞당긴 거죠. 왠지 모르게 중국의 금융위기가 앞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그리고 중국 제조 부분에서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요. 중국의 금융위기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 정상회담에서 승리를 거머쥔 시진핑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뭐 시진핑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이런 어찌 보면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한테 당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의 입장은요. 중국한테 뭔가 분풀이를 못했어요. 미국이. 열받아요. 그죠? 중국 이번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은요. 상당히 큰 뼈아픈 패배를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진짜 정말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미 작년 3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시작할 때 무역 분쟁을 시작했을 때 초전 박살을 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중국이 시간을 끌 거라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어요. 미쓰리가 그랬잖아요. 중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미국이라면 중국을 조져? 그랬을 때 중국은요. 어떻게 조져야 되느냐? 그냥 한 방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조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세를 500억 달러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왕창 때려가지고 초전 박살을 냈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거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질질질질 중국한테 끌려와서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이번에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면 3천억 달러 관세 때립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못 때려요? 자기 대통령 재선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3천억 달러 관세 때리고요. 화웨이 압박해야 되고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국이 휘청합니다. 근데 뭐 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내줬습니다. 중국한테. 많이 내주고 그거 어떻게 좀 커버하고자 김정은이랑 만나고 근데 뭔가 분풀이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유럽 조지는 거죠. 미국 무역 대표부가 40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 제품에 고유 관세 부과를 위한 의견 수립 절차 시작했습니다. 자, 대상 품목은 89개고요. 체리, 육류, 치즈, 올리브, 파이프 등. 자, 지난 4월 달에 210억 달러치 유럽연합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하기로 예고했었죠. 자, 명분이 뭐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유럽연합의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은 뭐냐면, 야,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우리 미국 보잉부터 시작해서 미국 기업들 힘들잖아. 이게 명분이거든요. 근데 막상 미국이 그 명분을 가지고, 즉 에어버스 보조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유럽연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그 품목과 금액을 봤더니 미국이 피해보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총 2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중국을 조지지 못한 어떤 분풀이의 욕망을 유럽연합에다 푸는 거죠. 제가 미쓰리는 약간
뭐든지 총량의 법칙을 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라는 게 흐르는 것이고 에너지라는 것이 흐르는 것이다. 뭔가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하고, 예. 그래서 폭발하기 전에 뭔가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적절히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조졌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유럽연합을 일단 조져서 일단 분풀이하고.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비핵화. 제가 앞서서 고조고조 세상에는 공짜가 없디요. 그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오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물론 차 타고 오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올까요? 세상에는요,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여러분, 그 유료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들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 올려달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예, 그만큼의 값어치라는 돈의 힘입니다. 예, 돈의 가치예요. 공짜 방송은, 무료 방송은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들려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돈을 내고 듣는 방송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그 명언의 실행이죠. 세상에는 진짜 공짜 점심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것도 없이 판문점까지 내려올까요? 제가 그때 분명히 뭔가를 줬을 거다라고 했죠. 그 뭔가가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직까지 뭔가 결론 난 건 없지만 지금 백악관 내에서 정치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기존 방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정은과 만나고 오더니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뭐 언젠간 뭐 해제도 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한 발언에 있어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그냥 핵 동결을 해주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지금 미국 정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김정은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 그는 매우 건강해 보였다. 자, 서두를 게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북한을 옹호하고 그리고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언젠간 뭐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래,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해 주겠다고 아마 약속했나 보다 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거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볼턴이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냥 북한 완전한 핵 비핵화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 언제든지 계획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스리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주고받은 아름다운 그 친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내용, 그게 뭐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보낸 그 메일에는 당신 트럼프 너 재선해라. 나 너랑 계속 그 비핵화에 대한 관련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네가 재선해야 되지 않겠냐. 난 네가 재선이 됨으로써 대선에 당선됨으로써 너와 계속 비핵화를 내고 싶다. 여기서 더 이상 좋은 편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서두를 게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서두를 게 없으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그럼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잊혀져요. 예. 제가 여러분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연초만 하더라도 뉴욕 주식시장 헤드라인에 올라왔는데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망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무역 협상은 이제 지네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하고 그냥 이거 봉하고 저거 다시 터뜨리고 이거 또 다시 하고 저거 다시 하고 하면서 지네들끼리의 어떠한 그 일이 되는 거지 아마 어느 순간부터 뉴욕 주식시장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북한의 비핵화 문제 우리만
열광적으로 뜨겁지 아마 지네들끼리는 그냥 아유 뭐 계속 뭐 북한과 미국과 뭐 합의가 이어가고 있고 뭐 미국의 어떤 조사단이 북한으로 가서 뭐 조사를 하고 이거 계속 시간을 질질질 끌 겁니다. 자, 그죠? 세상에는 공짜는 없디요. 그죠? 자, 미국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사안이 복잡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제가 시간 걸린다고 했죠. 예. 제발, 예, 제 얘기 좀 믿어주세요. 20%만, 예, 제가 좀 애원을 하겠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완화는 양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자, 왼쪽 궁뎅이나 오른쪽 볼기장이나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번 오사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조지지 않은 이상엔 미국이 그냥 진 거예요. 뭐 양보가 아니라 뭐 제한적인 입장이고 나발이고 미국이 그냥 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피터 나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연준을 내리고 그리고 의회가 멕시코 및 캐나다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승인하면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갈 수 있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라고 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쓰리가 시장을 약간 걱정하면서 작년부터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라. 그러라고 법인세를 인하해줬더니 이놈의 기업가들이 그 남는 돈으로 계속 자사주를 샀다라는 거죠. 제가 이 자사주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제가 좀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그리고 무역 마찰 속에서 기업 이익이 둔화되고 있어서 2017년 2분기 이후에 지금 7분기 만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감소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2,058억 달러라고 합니다. 전분기에는 2,230억 달러였으니까 전분기 대비, 즉 2008년도 4분기 대비 172억 달러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감소된 거죠. 작년에는 기업들이 총 8천억 달러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주식은 왜 올라갑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유동성의 힘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팔고 그래서 거기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어떤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결국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는 돈의 힘이고요. 그 돈의 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시켜준 법인세, 인하 감면 그 금액으로 주식을 끌어올린 겁니다. 어떤 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법인세 그 감면해 준 돈으로 뭐 자사주를 매입하느냐. 그게 그 돈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돈이 똑같지 뭐. 여러분들, 나는 적금 든 돈이 있고 나는 주식하는 돈 따로 있는데 여러분 주식해가지고 손해보면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적금 해지해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뭐 집도 팔고 건물도 팔아서 주식하는데 뭐 꼭 이 돈 저 돈 따집니까? 돈 생기면 다 굴리게 돼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자, 어쨌든. 자, 올해 S&P 기업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금 순이익이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죠. 1분기는 이미 감소됐고 2분기에는 기업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2.6% 감소될 것이고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0.5% 감소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 6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됐던 TV 토론 총 20명의 후보가 10명씩 분리해서 두 번 이 TV 토론을 했죠.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서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 즉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국민들 성인 16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원래는 1위가 조 바이든이었고 2위가 버니 샌더슨이었죠. 예, 둘은 부동의 1등, 2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판도가 바뀌었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17%의 지지를 받아서 2위로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도 15%의 지지를 받아서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두 명 다 여자예요. 그리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는 32% 지지를 받아서 1등을 했는데 1등은 했지만 22%를 받았습니다. 지지율 크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부동의 2위인 이 버니 샌더스는요. 14%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2위도 못하고 4위로 밀렸습니다.
순위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 기관 SSRS뿐만 아니라 USA 투데이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조 바이든은 지지율 1위를 지켰으나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 2위인 버니 샌더스는 4위로 밀렸고 그리고 그동안 별로 그렇게 각광을 크게 받지 못했던 카멜라 해리스가 2위로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자, 물론 TV 토론회다 보니 뭐 말빨이라든가 어떤 논리적인 거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TV 토론에서 잘 받을 수 있죠. 앞으로 미국의 그 대통령 민주당 경선은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랬죠. 미국의 민주당은요. 저는 조 바이든이 최종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저의 근거는 아마 민주당 경선에서 나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경선 이야기는 앞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7월 3일 벌써 7월의 첫 번째 주 정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